이번에는 제가 들고 온 감독과 영화를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영화를 관심 가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어려운 거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 조금 즐긴다 하면은 이만한 감독 없습니다. 제가 들고 온 감독은 폴 토마스 앤더슨, PTA라고 줄여서 많이 말하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고, 대표작은 두 개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영화 들고 왔습니다. There Will Be Blood라고 2007년 작품이고, 그 석유업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업자, 성공에 목매다는 석유업자가 그 미국 그 당시 뭐 대공황쯤에 1898년부터 27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석유업자로서 성공하면서 그의 욕망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그런 미국사에 대한 어떤 통렬한 비판 뭐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There Will Be Blood고, 이 감독이 아까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가 그 이병헌 감독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할리우드를 이끄는 두 감독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두 감독이. 그러니까 상업 블록버스터 영화의 극점에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과 좀 예술적이고 작가주의적인 영화의 극점에 있는 폴 토마스 앤더슨, 이 둘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굉장히 그 양극단에서 정점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역대 최고 점수 드립니다. 여태까지 리뷰를 진행했던 영화들 중에 최고 점수, 최고였다. 개인적으로 이 감독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는 영린이로서 아직 그 숨어있는 그 영화적 장치들이나 그런 맛있는 부분들 있잖아, 알수록 그거를 다 맛보진 못했지만 이미 연기만으로도 그 배우들 연기 쇼만으로도 이미 일단 상위권은 먹고 들어가고, 저는 딱 그 뭔가 그 정점을 본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약간 영화적으로의 정점을 본 것 같았어요. 그 연기나 연출이나 이게 다 맞물려서. 내 생각보다 지루하다는 평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 좀 놀랐어요. 저는 완전 다 호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걸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이랑 러닝타임이 비슷하더라고요, 둘이. 근데 일단 바스타즈는 또 영화가 영화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끊고 봤거든요. 긴데도. 근데 There Will Be Blood는 이제 뭐 OTT로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끊으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엄청 재밌고 뭔가 생각할 거리도 많고, 어떤 시대 속에 있으면서도 시대와 동떨어져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엄청 느껴졌고, 와중에 이 어떤 영화 기법이나 뭐 화면 전환, 뭐 화면 배치, 미장센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다가와서 진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엿본 느낌이 들어서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네,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성목 씨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의 영화를 한번 했어요. 그 펀치 드렁크 러브가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영화를 만들다가 그 바로 다음 작품이 이 영화거든요. 이게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딱 펀치 드렁크 러브까지 감상적이고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막 가슴 뜨거워지고 통통 튀고 이런 영화들. 부기나이트도 그 70년대 미국 포르노 산업을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나 데뷔작이 리노이더 박사라는 뭐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 이후로 되게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건희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이 주인공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인데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나무주연상을 받은 유일한 배우고 메소드로 가장 대표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메소드 연기 하면은 가장 대표되는 배우가 뭐 드니로, 알파치노 이런 그 조금 후배지만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퇴했다고 약간 그 예술병 걸린 딱 그런 느낌의 배우거든요. 자기 완전 신비주의에 사생활 거의 밝혀진 것도 없고 김동률. 그리고 이제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의 2017년 팬텀 스레드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연기를 안 하고 있고 6년 동안. 완벽하네요. 그쵸. 완성형 배우네요. 근데 연기가 진짜 미치긴 했었어요. 그분이랑 일라이. 그 폴다노라는 배우거든요. 그 사람은 23살에 이 연기를 한 거예요. 우리보다 어릴 때 한 건데 거의 신인 때인데 이 대배우 앞에서 그렇게 막 꿀리지 않고 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이분 전혀 밀리지 않는 연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렇게 화면이 되게 멀리서 찍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막 그 온몸으로 연기하는 게 진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몰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봤던 것 같고 어떤 확실히 캐릭터가 확실하잖아요, 둘 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둘이 막 그 어떤 대립을 볼 때 되게 그 둘이 같이 나오는 장면이 만족스러웠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례식 장면,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 그걸 극장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 세례 받으면서 I abandoned my child 그거 외칠 때 진짜 영화 보면서 소름 돋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정말 리터럴리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 약간 그 짜릿한 느낌 들면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진짜로. 찐소름이 돋았다. 진짜로 이렇게 닭살 올라오면서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저도. 그 이름으로써 3번째 본 건데 정말 연기 마지막도 그 밀크쉐이크 하면서 그런 거. 그 어벤든 마이 차일드에서 보이로 바뀌잖아요. 전 그때 맞아. 그때가 구스범스가 마이 보이. 저는 사실 배우의 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었거든요. 거의 한 9할 좋은 영화의 9할은 감독이다. 근데 그 배우의 힘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막 몸 쓰는 연기가 엄청 많았는데 목소리도 사기야. 인정. 목소리 발음이 미쳤어. 그냥 서부판 다크나이트던데요. 서부판 배트맨이던데. 그 사람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좀 중후하지 않거든요. 그 메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기법에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메소드와 방법론적 연기 이렇게 2가지로 나뉘면은 메소드가 이제 감정을 느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메소드고 행동을 철저한 계산하에 해서 감정을 느끼는 게 방법론적인 어떤 반대되는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연기법이라고 하면은 그 전자 메소드의 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우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막 느끼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팬텀 스레드라는 작품 보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아예. 플레인뷰 목소리랑 그 일라의 목소리가 좀 대조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플레인뷰는 어찌됐든 약간 좀 과격한 방법을 써가면서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뭔가 성취해가는 캐릭터 같았거든요. 그런 고난들을 헤쳐가면서 그래서 뭔가 목소리가 약간 달고 다른 느낌, 딱 깎이고 막 거칠어진 느낌이 있다면 일라이는 약간 교회 뒤에 숨어서 솔직히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성취한다기보다 약간 남을 속여서 아니면 그 플레인뷰 돈에 기생해서 성공을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 보이스에 약간 뭐 그 딱 그 다 완벽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제가 몰입하기에 영화에 몰입하기에 그런 디테일적인 것부터가 이미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제가 어떤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일단 그 감독 의도까지는 찾아보질 않았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그냥 개인적인 해석인데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약간 알파메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레드필을 한 100개 정도 먹은 남자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그 막 쉬지 않고 일해라. 계속 끊임없이 본인을 칙칙제를 해야 되고 막 다 끊어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막 그 사람의 뭔가 말로를 본 것 같은 느낌? 저는 뭔가 그렇게 그걸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뭔가 성공만을 바라봤을 때의 남자가 다 결국 닿는 마무리는 결국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일라이트보다는 그 사람 그 플레인뷰 입장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저는 뭔가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쨌든 뭘 하나를 쫓으려면 뭘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놀 때 어떤 선택과 집중 이런 걸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기가 놓는 것들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엄청 잘하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솔직히 저는 아들을 좋아했을 거가 아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사업으로서의 끌어들인 목적만 있다고 생각을 안 했고 솔직히 동료들도 처음에는 진짜 아끼고 그 동료들이 막 다치고 이럴 때 어떤 그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본인의 욕심을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점점 무뎌지는 과정을 되게 막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아예 그냥 그걸 닫아버리는 거죠. 너는 원래 가족 사업을 위해서 그냥 끌어들여온 아이였고 난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합리화를 딱 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으로 다가가면서 무너지는 인간을 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제 조각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할지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마찬가지로 그런 미국의 그 대공황의 시기나 석유 사업의 성장 그 완전 자본을 대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 그 둘의 어떤 위선 이런 것들도 보여지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플레인뷰 메소드 연기라 그런가 뭔가 플레인뷰에 엄청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게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미리 성목 씨가 던져줬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뭔 소리지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플레인뷰 그 영화가 이미 선택은 성공으로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뜯겨져 나가는 걸 그냥 보여준 영화라고 봤거든요. 선택을 하면서 고뇌했다기보다 왜냐면 딱 그걸 느끼게 해준 게 그 기름이 터지면서 아들 청각을 잃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성공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선택이라기보다 성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딱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플레인뷰 자체는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 본인이 잃게 된 거를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했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그 선택이 대체로 다 성공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란 것도 그냥 버려버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난 버린 거야라고 원래 그랬어라고 생각해버리는. 저도 건희 씨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조금 이 성공이라는 큰 줄기가 있고 나머지 가지치기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도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 캐릭터로 접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게 뭐 그런 거 어디서 봤냐 이렇게 인터뷰에서 할 정도로 그냥 어떤 한 플레인뷰 같은 그런 캐릭터를 설정한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캐릭터가 명확하면은 그때부터 쓰는 작가보다 이 캐릭터가 나 이거 하고 싶어가 이제 계속 의견이 더 강하게 피력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캐릭터의 성향 혹은 캐릭터의 어떤 서사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그리고 그 캐릭터를 대변해줄 최고의 변호사 같은 이야기 뭔가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우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려고 하고 그렇게 찍었을 때 별로다 그러면은 자기가 쓴 이야기에 90% 이상의 잘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엔 작가보다 캐릭터가 만든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종교 뭐 그때 미국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뭔가 상징적인 얘기들보다 그냥 그 남자에 대해서 송모 씨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 캐릭터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캐릭터가 이야기의 힘을 만드는 게 느껴져 부분이 플레인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에 그냥 목맨 사람, 뭐 소시오패스 이렇게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결코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좀 오히려 불쌍하고 뭐 본인이 결국 선택을 한 거지만 불쌍하고 공감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쭉 보여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의 어떤 변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 같아서 아무리 이상한 캐릭터라도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감독에 의하면 그 캐릭터가 만든 이야기니까 결국 작가보다. 그렇죠. 이 데얼비 블러드 다음 작품이 마스터라는 작품인데 제가 그 둘 중에 고민했어요. 마스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호아킨 피닉스가 아예 애초에 그 어떤 종교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감독의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어려워도 이런 구도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거에 집중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것만 이게 왜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로 그쳐도 이 감독의 영화를 되게 잘 즐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간다. 데얼비 블러드가 난이도 2등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이 가서 탐구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다음 작품인 마스터 보는 거를 저는 권장드려요. 아니 뭐그 PTA 감독의 특성이 캐릭터 하나 잡고 약간 그걸 끌고 가는 느낌이라고 봤을 때 그 캐릭터에 호아킨 피닉스 섭외됐다고 하면 볼 것 같은데. 끝났죠. 집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연기 보는 재미와 그 굉장히 기이한 그 호아킨 피닉스와 랭캐스터라는 인물의 대립 이런 거를 위주로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는 거에 너무 어렵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화적인 되게 강렬한 체험을 할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펀치 드렁크 러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는데 그게 아담 샌들러가 연기해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아담 샌들러도 정말 연기를 미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 연기를 잘하는데 그 배우에 대한 제 그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 전 작품들에 대한 있죠. 이미지가 바지 벗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곰팡이 핀 피자 먹고 약간 그전 어쩔 수 없이 그게 머리에 저는 아담 샌들러가 출연한 코미디 영화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그 PTA 감독 영화보다 그거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뭔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주연 배우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펀치 드렁크 러브 리뷰도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달라요 영화가. 그렇죠. 너무 다르죠 스타일이. 그때 맞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완전 다르네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감독의 스타일을 알고 나면은 화면 전환이나 뭐 이런 점은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 감독도 음악도 진짜 좋아. 라디오헤드 제가 라디오헤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어. 폴 토마스 앤더슨이 라디오헤드 뮤비 감독도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는데 이 영화 음악 감독이 또 그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나이트도 굉장히 재밌고 그 영화는 내 빼고 보기 좋아요. 오히려. 뭔가 이 PTA 감독 작품들을 여러 개 보다 보면 뭔가 딱 그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에서 이 배우가 좋았는지 아니면 이 감독이 좋아서 영화가 좋았는지 약간 모든 영화에 있어서 그냥 아 이제 마스터너 그 부기나이트 그런 거 보면서 이 제가 지금 데일비 블러드 보면서 느꼈던 게 그대로 느껴진다면 또 제 이제 아는 척하기 좋은 감독 리스트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감독들이 몇 있어요.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하면 안 돼요. PTA 이름부터 너무 멋있어. 약간 UFC 선수 중에 조르주 생피에라. 진짜 깐지나잖아요. GSP 약간 이런 것처럼 이미 그쵸. 너무 멋있어. PT. 다음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데얼비 블러드 좀 약간 아빠 같은 마음으로 자랑 좀 하자면 이제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뽑잖아요. 여러 평단에서. 그러면 뽑히는 영화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근데 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20세기로까지 가면은 워낙 위대한 작품들이 많아서 뭐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을 만한 작품이고 21세기 한정하면은 저도 21세기 한정 마스터와 이 영화는 최고 작품 두 편 중에 두 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 감독을 제가 알고 난 이후로 뭔가 영화라는 매체가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냥 뭔가 어떤 정말 순수 예술로서 그런 깊이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충족시켜준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의 변화에 그 바람을 넣어준 감독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셋이 최애 감독 들고 와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영화들 좋은 영화라고 느꼈던 영화들의 공통점이 오프닝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일비 블러드 오프닝도 거의 무성 아니었나요? 15분간 대사가 한 마디밖에 그렇죠. 없어요. 약간 그것부터 이미 임팩트가 죽여졌고 뭐 바스타즈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축산업 그 심리전 그 맞아. 극한 직업도 그 첫 맞네. 범인 잡을 때 그때부터 이미 창문 못 깨고 들어오잖아요. 하고 그 맞아. 형사가 뛰어가는데 옆에 스쿠터 타고 지나간다던가 그리고 마을 버스가 범인 잡는다던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인 신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부터 이미 이 영화 예사롭지 않다 이게 보이는 거죠 이미. 맞아. 기선제압이 딱 들어가. 그러니까 초반 10분에 이미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이 영화 걸작 느낌 온다. 생각해보면 좋은 영화의 오프닝은 그냥 단편 영화로 봐도 훌륭한 것 같아요. 대체로. 그 오프닝만 떼고 봐도 엄청 임팩트가 강한 그러네요. 들고 온 영화들을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오프닝들이 다 좋았어. 맞아. 네. 그래서 이번 영화 감독 3부작 이병헌 감독부터 해서 퀸틴 타란티노와 폴 토마스 앤더슨까지 저희가 한 명씩 가져와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뭐 저희가 잘 상의해서 더 재미있는 영화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